전쟁 11번째 날 오후 2시 31분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란이 2월 28일부터 집요하게 노려온 타격을 마침내 받았다. 함수 부분을 찢어 발긴 폭발은 타격대 소속 모든 함정에서 육안으로 목격됐다. 새하얀 섬광, 그 뒤를 이은 검은 연기 기둥이 비행갑판 위 60m 상공까지 치솟았다가 바람에 흩어졌다. 손상 통제팀은 연기가 거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침수 경보음이 전방 구획 전체에 울린 것은 2시 31분 44초였다. 충격 지점 바로 위 비행갑판에는 FA-18, F 슈퍼 호넷이 사출기에 올려진 채 엔진을 가동하고 있었고 조종사는 바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갑판 장교가 바람 신호를 보낸 것은 2시 32분 11초, 미사일 피격 정확히 40초 뒤였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비행갑판은 멈추지 않았다. 함장은 작전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슈퍼 호넷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라비아해의 오후 하늘로 날아올랐다. 미사일 피격 40초 뒤에 항공기를 발암시키는 항공모함. 이 장면은 이란의 작전 기획자들이 지난 2년간 이 무기를 설계하면서 단 한 번도 상정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 사흘 전 이란은 남은 미사일 전력으로는 탄도 중량 1톤 이상의 무기만을 발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선언은 절망을 확전으로 포장한 신호였다. 그보다 가벼운 모든 무기가 실패했다는 사실상의 시인이었다. 신형 미사일도 샤헤드도 파테흐도 모두 요격되거나 전파 방해를 받거나 궤도가 꺾였다.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재고 가운데 가장 무거운 무기뿐이었다. 사지르 3형은 이란이 내놓은 최후의 답이었다. 2단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의 단일 탄도 중량 1100kg, 대형 전투함의 다층 장갑을 관통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고폭 탄두를 탑재한 무기다. 통상적인 의미의 정밀 유도 무기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이 크기의 탄두가 항공모함 선체에 장렬하는데 정밀도는 부차적인 문제다. 도달하면 된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SPY-1D 레이더가 사지르 3형의 발사를 포착한 것은 2시 22분, 충격 9분 31초 전이었다. 미사일은 오만만을 내려다보는 해안 능선 위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어 고도 24,000m 이상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뒤 남쪽 340km 해상의 항공모함을 향해 종말 강화를 시작했다. 9분 31초는 표준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을 여러 차례 교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사지르 3형 앞에서 그 9분은 타격대가 교전이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된 무언가를 드러냈다. 2시 24분 편대 위협 축선 북쪽 56km 해상에 위치한 USS 델버트 디 블랙에서 첫 번째 SM-6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다. SM-6은 미 해군 수상 전력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체계이며 이번 분쟁에서 교전한 모든 탄도미사일 위협을 격추해왔다. 사격 통제 해법은 깔끔했고 요격 기하학도 유리했다. SM-6은 2시 25분 33초에 계산된 요격 지점에 도달했다. 그런데 사지르 3형이 그 자리에 없었다. 미사일이 종말 강화 단계에서 기동을 실행했다. 사격 통제 계산과 SM-6 도달 사이 3초 동안 궤도를 사점, 이 도 수정해버린 것이다. SM-6은 허공에서 폭발했다. 사지르 3형은 계속 강화했다. 11초 뒤 갱신된 해법으로 두 번째 SM-6이 발사됐다. 결과는 같았다. 사지르 3형은 이번엔 2.8도를 수정했고 두 번째 요격 미사일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편대 동쪽 측면에 위치한 USS 마이클 머피에서 발사된 세 번째 SM-6에는 가용한 가장 공격적인 요격 기하학이 부여됐다. 거의 정면 접근에 가까운 궤도로 사지르 3형에게 수정 기동을 실행할 최소한의 시간만을 주는 방식이었다. 세 번의 시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 2시 27분 SM-6이 사지르 3형 기체 23m 지점에서 폭발했다.
파편이 미사일 유도부를 강타해 4개 조종핀 가운데 2개를 손상시키고 종말 기동 능력을 약 60% 저하시켰다. 사지르 3형은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궤도는 부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정밀하게 조준할 수 없지만 완전히 표적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태로 초당 3200m의 속도로 항공모함을 향해 낙하하는 부상당한 미사일이었다. 2시 28분 에이브러햄 링컨 함수의 펠렁스-C IWS가 작동하며 접근하는 표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종말 단계의 탄도미사일에 맞선 펠렁스는 초음속 위협 전반에 걸쳐 동일한 수학적 문제에 봉착한다. 교전창은 몇 분의 1초 단위로 측정된다. 시스템 자체의 사격 통제 컴퓨터가 산출한 20mm 탄환이 이 속도로 이동하는 표적을 요격할 확률은 6.1%였다. 펠렁스는 그래도 발사했다. 탄환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함장 크리스틴 헤이스 소장은 2시 22분 발사 포착 직후부터 전투 정보실에서 교전 전 과정을 지켜봤다. SM-6 3발이 미사일을 막지 못하는 것을 봤고 한 발이 미사일의 부분 손상을 입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펠렁스가 허공에 탄막을 쏘는 것도 봤다. 11년간 이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으로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냉정함으로 그는 사지르 3형이 자신의 함선에 명중할 것임을 확신했다. 문제는 명중 여부가 아니라 명중 지점이었다. 종말 단계의 탄도미사일은 수평면 기준 통상 60도에서 80도 사이에 가파른 각도로 강하한다. 조종 핀이 손상된 사지르 3형은 71도 각도로 강하하고 있었고 수정이 없을 경우 궤도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비행갑판을 향하고 있었다. 주기 항공기와 연료 라인, 갑판 위에서 작업 중인 승조원들 한가운데서 1100kg 탄두가 폭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헤이스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있었고 실행 시간은 약 90초였다. 그는 최대 속력 그리고 좌연 최대 변침을 명령했다.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10만 통업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이 선회를 시작했다. 헤이스가 시도하는 것의 물리학은 실전에서 한 번도 검증된 적 없는 것이었다. 71도 각도로 강하하며 손상된 궤도를 그리는 탄도미사일은 비행 마지막 60초 안에 자세각을 바꾸는 표적을 추적할 만큼 빠르게 수정할 수 없다. 좌연으로 강하게 선회함으로써 헤이스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사지르 3형의 예상 충격 지점을 향해 노출하는 면을 바꾸고 있었다. 넓은 비행갑판 대신 좁은 함수를 미사일의 투영 충격 지점 쪽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항공모함의 함수가 탄도미사일 충격에 대비한 장갑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함선도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함수 구호에게는 닷사슬, 공간 구획, 그리고 침수를 흡수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손상 통제 격실이 있다. 비행갑판에는 항공기, 연료, 무기, 그리고 5,000명의 승조원이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다. 둘 사이의 선택은 어렵지 않았다. 사지르 3형이 에이브러햄 링컨 우연 함수에 충격한 것은 2시 31분 22초였다. 수선 위 14m, 다치 구멍으로부터 선미 방향으로 31m 지점이었다. 1100kg 탄두는 접촉 즉시 폭발했다. 폭발은 함수 외판에 가로 22m의 구멍을 냈고 전방 공간 격실 3개를 붕괴시켰으며 닷사슬 격실을 파열시켰다. 압력파가 전방 구역을 관통하며 내부 격벽 2개를 좌굴시키고 4개 구획에 동시에 침수를 일으켰다. 폭발 기둥은 비행갑판 위 60m까지 치솟았다. 함선은 충격 지점으로부터 400m 떨어진 구획에서도 승조원들이 발을 잃을 만큼 선수에서 선미까지 크게 진동했다. 함수 닷 작업조에 있던 수병 2명이 즉사했다. 전방 구획의 압력파와 붕괴하는 격벽으로 7명이 추가 부상을 입었다. 침수는 2시 31분 44초에 시작됐다. 4개의 전방 구획에 동시에 유입이 일어났고 손상 통제 시스템이 침수를 감지해 함수 하강을 막기 위한 역침수를 자동으로 가동했다. 이 상황에 특화된 훈련을 받은 340명의 손상 통제팀이 충격 90초 이내에
전방 구역으로 진입해 격벽을 보강하고 수밀문을 닫으며 침수를 전방 구호에게 가두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비대칭 침수로 우현 2.3도 기울어져 있었다. 함수의 침수가 항력을 증가시키면서 속력은 30노트에서 22노트로 감소했다. 그러나 비행갑판은 온전했다. 추진 체계는 온전했다. 무기 체계는 온전했다. 이지스 전투 체계는 온전했다. 2시 32분 11초 비행갑판 장교가 함수 사출기에 대기 중인 FA-18 F의 바람 신호를 보냈다. 조종사는 사출기가 발사되는 순간 항공모함이 자신 아래에서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슈퍼 호넷은 2.2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300km로 가속하며 비행갑판을 박차고 하늘로 올랐다. 수선 위 14m 지점에서 1100kg 탄두가 폭발한 지 정확히 40초 뒤 에이브러햄 링컨은 여전히 항공기를 바람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교전은 끝나지 않았다. 2시 22분 해안 능선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사지르 3형이 발사된 순간 대형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이 점화 시 반드시 하는 일이 일어났다. 연소였다. 사지르 3형의 2단 고체 연료 모터는 점화 시 섭씨 3000도를 초과하는 배기 기둥을 생성하며 800km 이상 떨어진 적외선 센서에서도 탐지 가능하다. 에이브러햄 링컨 자체의 수동 적외선 추적 시스템은 2시 22분 0.4초의 발사 신호를 포착했다. 발사대의 정확한 지리좌표, 발사 방위각, 그리고 1단계 모터가 연소를 마치고 분리된 2시 22분 31초까지의 배기 궤적이 모두 기록됐다. 이 데이터는 발사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자동 기록됐다. 이동식 발사대는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이동을 시작했다.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이란의 교리는 명확하다. 발사 즉시 이동하고 8분 이내에 2차 진지에 도달하며 발사 지점에 필요 이상 머물지 않는다. 발사대 승조원들은 이 절차를 수백 번 훈련했다. 그들은 미국 시스템이 발사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이 있었다. 연소 종료 후 고체 연료 로켓 모터의 열 신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였다. 배기가스는 천천히 냉각되며 발사 지점 상공에 대기 중 열 궤적을 남긴다. 이 궤적은 5만만 상공의 당일 고도와 기온 조건에서 약 4분 40초에 걸쳐 솟아낸다. 육안으로 보이는 연기 궤적이 아니다.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고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수동 적외선 센서에만 탐지되는 냉각 중인 배기가스의 열 궤적이다. 편대의 북동쪽 고도 8,500m에서 전투 공중 초계를 수행 중이던 FA-18 F 슈퍼 호넷 2대는 2시 22분부터 사지르 3형의 발사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다. ATF LIR 조준 포드는 미사일이 해안 능선을 벗어나는 순간 열 궤적에 락온했고 교전이 진행되는 9분 31초 내내 발사대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차량이 이동함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되는 표적 해법을 구축했다. 사지르 3형이 2시 31분에 에이브러햄 링컨 함수에 명중했을 때 두 대의 슈퍼 호넷은 이미 원래 발사 지점으로부터 4.7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속 35km로 도달하지 못할 2차 진지를 향해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해 4m 이내 정확도의 표적 해법을 확보한 상태였다. 2시 33분 피격 2분 11초 뒤 선두 슈퍼 호넷이 고도 8,500m에서 GBU-31JDM 유도 폭탄 2발을 투하했다. GBU-31은 2,000파운드급 GPS, 유도 무기로 공산 오차 방향이 5m 이내다. 표적 좌표는 11분에 걸쳐 축적된 열 궤적 데이터를 활용해 투하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갱신됐다. 첫 번째 폭탄이 발사대 차량에 명중한 것은 2시 34분 22초. 차량이 2차 진지에 도달하기 1분 22초 전이었다. 두 번째 폭탄은 3초 뒤 명중했다. 2시 34분 22초 발사대와 승조원 그리고 해당 진지에서 사지르 3형을 추가 발사할 이란의 능력이 모두 소멸했다. 2시 36분
에이브러햄 링컨 전투정보실에서 헤이스 소장이 폭발 피해 평가를 수령했다. 발사대 파괴됨. 2차 진지 도달 불가. 그는 손상 통제 현황판을 바라봤다. 침순에게 전방 구획 한정. 경사 2.3도 안정. 속력 22노트. 비행갑판 완전 작전 가능. 전 무기체계 정상. 피격 이후 비행갑판에서 항공기 9대가 발함했다. 3대가 착함을 위해 접근 중이었다. 그는 저함대 통신 회선을 잡고 두 문장으로 보고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함수 피격. 작전 능력 유지하며 임무를 계속한다. 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에 남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사했다. 1100kg 탄두가 함수의 22m 구멍을 뚫었고 수병 2명이 전사했으며 4개 구획이 침수됐고 함선은 우연으로 2.3도 기울었다. 그리고 피격 40초 뒤 비행갑판은 항공기를 발함시켰다. 피격 2분 11초 뒤 슈퍼 호넷이 발사대를 찾아냈다. 그로부터 1분 22초 뒤 발사대는 사라졌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비행을 멈추지 않았다. 22노트 이하로 속력을 낮추지 않았다. 비행 작전을 중단하지 않았다. 함수의 구멍을 안고 임무를 향해 다시 선수를 돌렸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타격받았을 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여전히 부족하다.